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저번에 벌추어 베이컨과 라크 데이비스의 대화를 통해서 불장시의 출구 전략 등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가 추천하는 알트코인 3개와 이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확신이라는 단어 3번, 러브 1번, 굿 1번, 총 5번을 칭찬한 코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2부작이 돼버렸죠. 그래서 2부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1부에서 워낙 중요했던 출구 전략에 대해서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렇고요. 우리가 만약 출구 전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은 어, 하이에 의해서 출구로 내팽개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라크 데이비스가 했었죠. 격하게 공감을 하고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에 은퇴할 건가 아니면 60에 은퇴 당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공공기관에 뭐 학교에 뭐 교수님, 선생님, 박사님, 공무원님들은 만약 내가 그 일을 좋아하면 모르겠지만 안 좋아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60에 은퇴할 거를 40이나 좀 50으로 땡기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준비하지 않으면 60에 은퇴하나 70에 은퇴하나 40에 은퇴하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 쓸 거 쓰고 먹을 거 먹고 해외여행 가고 차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렇게 신용카드나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60살 넘어가면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 60에 은퇴할 거 40이나 50살에 좀 더 팔팔할 때 한 4, 5년 전에 준비해서 은퇴하는 게 어떨까? 이게 저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뭐 잘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출구 전략. 뭐 비트코인은 얼마, 이더리움 얼마, 내가 들고 있는 뭐 솔라나는 얼마, 뭐 체인링크는 얼마 이런 코인들이 얼마 근처에 가면 그리고 어떤 인간 지표가 나오면 나 어디에서 팔 거다. 뭐 적어 놓든지 머리에 심어두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한테 나 얼마에 팔 거다 얘기를 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제 당신과 협상하지 않도록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뭐 괜찮을 거야 이러고 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좋은 교훈을 이제 듣고 베이컨이 감동을 받은 것까지 저번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라크 데이비스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베이컨이 너무 격렬하게 칭찬을 해주니까 좀 라크 데이비스가 뻘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농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하세요. 카리브해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요트를 타고 놀면서 베어마켓을 즐기시든지 25년 얘기입니다. 아니면 베어마켓의 가방 홀더, 코인 많이 들고 있는 보유자로서 다른 사람과 레딧 혹은 디스코드의 멤버로서 커뮤니티의 멤버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든지 굉장히 재밌을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참 이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베이컨이 절대 안 돼 이런 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 다들 겪었잖아요. 큰일 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해맑게 웃고 절대 하지 말라고 서로 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겪었고요. 구독자님들도 겪었고, 이 친구들도 최소 2번 이상은 겪은 것 같습니다. 뭐를 겪었나요? 엄청난 실패, 돈 다 날리고, 뭐에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환희에 매수를 하고 이런 거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한 번, 2번이면 족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겠죠. 이 친구들요, 뭐 운 좋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다 실패를 많이 겪고, 특히 이 뭐 벌처 베이컨의 성공 스토리 들으면 정말 온갖 사기란 사기는 당하고 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엄청난 내공을 갖게 된 겁니다. 성공은 절대 뭐 공짜로 오지 않고요. 공짜로 받으면 다 나가는 거 우리 다 기억하시고 좀 더 공부하시고 집중하셔서 25년도에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 질문 들어갑니다. 베이컨이 오늘 만약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면 가장 잠재력 있는 알트코인 3개만 좀 뽑아주세요. AI든 뭐든 시총 낮은 거든 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핵심 질문을 들어가니까요. 라크 데이비스가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인상을 쓰면서 시총 작은 걸 얘기할 때는 항상 까다롭지만 오늘은 시총이 5천만 달러 이하로 작은 것도 좀 준비해 봤지요. 3개를 준비했는데요. 시가총액 엄청 낮은 거, 그리고 중간 거, 그리고 조금 높은 거, 이렇게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컨이 조금 신났어요. 분위기를 띄우면서 확신이 있다면 뭐 시총 낮은 것도 상관없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하니까 이제
시총이 가장 낮은 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작은 코인을 첫 번째 얘기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재밌는 게임 코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게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아실 수 있겠죠? 자, 게임 코인. 유동성이요, 낮고요. 시총도 굉장히 낮은 코인은 조심해야 될 거 아시죠? 일단 겁을 한번 주죠. 근데요, 이 코인은 이제 라크 데이비스가 베어 마켓 때 굉장히 안 좋을 때 이 코인의 포지션을 계속 늘려갔는데 굉장히 이상하대요. 코인이 죽은 것 같았거든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타기하다 대주주 들어보셨죠? 약간 그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나는 솔라나의 르네상스 시대를 기대하며 샀는데요. 왜냐하면 이 게임 코인이 솔라나 계열인 것 같아요. 여기에 태워져 있는 것 같고 그 코인의 이름은 레전드 오브 일루미아입니다. 티커명은 ELU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엔 당연히 없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뒤에 있으며 나도 벤처 투자에 참가했었다. 물론 지금까지 한 개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싸다고 계속 사고 사다가 내 가방이 두 배가 되어버렸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주주가 됐다. 가방이 더블이 돼버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시총이 1억 달러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난 영원히 될 가능성도 보고 투자했다.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올인을 해가지고요. 무조건 간다. 뭐 뒤는 보지도 않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는 영원히 될 가능성도 꽤나 높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원칙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이 거듭니다. 나 이 프로젝트 알고 있다. 설립자도 잘 알고 있으며 뭐 그 사람 쿨 가이더라. 그러면서 게임 장르가 MMO 장르다. 제가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게임을 지금은 안 해서요. 그러니까 라크 데이비스가 맞다. 성공이나 실패 가능성 모두 높다. 대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근데 쪽박이 난다면 내 자산의 0.4%가 0%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산이 100이 있으면 0.4%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둘 다 엄청난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0.4%도 우리보다는 뭐 훨씬 클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 0.4%가 0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0.4%만 투자를 한 겁니다. 막 5%, 10%, 20% 이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특히 알트코인 시총 낮은 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원칙이 뚜렷하죠. 이걸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2월 1일자 그때 당시 영상의 가격을 캡처해 왔습니다. 왜 캡처해 왔냐면요. 아마 24년은 언제 캡처를 해도 몇 달 전 거를 보면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인 행사 한 번 한 번이 소중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이 가격과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뭐 조금 올라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0.00176달러였거든요. 이 영상 찍을 당시에. 근데 이렇게까지 참 시원하게 떨어져서 정말 뭐 이건 죽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라크 데이비스가 대주주가 뭐 이때 어디쯤 됐겠죠. 그래서 지금 좀 치솟았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 시총이요. 시가총액이 1235입니다. 여기 보시면 930만 달러니까 얼마인가요? 이게 한 뭐 100억 되나요? 굉장히 깃털 같은 시총이다. 주의하셔야겠죠. 그냥 덜컥 사시면 큰일 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두 번째 코인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꽤나 확신이 있는 코인이다. 세 번이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섯 번이나 칭찬을 했으며 베이컨조차도 이거 쿨하다. 이거 쿨한 코인이다. 나도 잘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코인은 바로 트레이더 조라는 코인입니다. 이거 미국의 마켓 이름일 겁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의 이 쇼핑백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근데 역시 하이리스크는 있지만 확신이 매우 높다. 트레이더 존데 이 코인은 내가 베어마켓 때 꽤나 많이 축적한 코인이다. 언제 샀다고요? 베어마켓 때 꽤나 많이. 이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싸고 많이. 쌀 때 엄청 사는 거. 이걸 잘하는 게 이제 투자의 핵심이고요.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전문가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샀는데 이 코인 트레이더 존은요. 참고로 덱스라는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우리 바이낸스 업비트 이런 건 중앙화 거래소죠. 탈중앙화 거래소의 이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덱스 요거는 이제 아발란체나 아비트럼 위에 올라가져 있는 가장 큰 거래소다. 덱스.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들이요, 덱스나 디파이나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예전 뭐 벤처 캐피털 리스트, 토큰 리스트에서도 아마 보셨겠지만요. 그러니까 베이컨이 끼어듭니다. 멘틀 위에도 런칭돼 있지 않느냐? 이게 맞다. 멘틀도 있지. 뭐 멘틀 레이어 2라고 예전에 단독으로 소개했던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이 코인을 사랑하는 이유는 유니스왑이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니스왑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유니스왑은 쓰레기다. 이분 주장이 좀 세다고 얘기 드렸었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 근데요, 뒤늦게 유니스왑 홀더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수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유니스왑 쓰긴 쓴다. 아무렴 항상 쓰지. 난 빅팬이다. 형요. 미안합니다. 네, 사과를 갑자기 혼자 하고요. 기술이 아니고 토큰만 얘기한 거다. 토큰만. 애초에 그들은 유니스왑은요. 수익을 토큰 홀더들에게 나눠준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SEC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한 걸로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뭐 안 좋은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트레이더 존은 한계가 없다. 그들은 실제 수익을 토큰 홀더들에게 USDC로 나눠주고 있다. 우리로 하면 원화, 그들로 하면 달러로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어마켓 때 엄청난 돈을 집어넣고 굉장한 이자 수익을 벌고 있다로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 조라는 코인을 이제 그 덱스 거래소 트레이더 그쪽에 스테이킹을 하면 USDC 이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어마켓 때 코인 개수도 늘러가고 이자도 달러로 받으면서 생활도 가능하고 정말 괜찮은 미국에선 이런 게 좀 유행인가 봅니다. 한국에선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저도 사실 안 쓰고 있는데 미국의 트렌드는 트레이더 조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 베이컨도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을 벌고 있으며 이 코인의 가격이 1달러 미만이면 계속 보유하며 이자를 받을 거고요. 1달러가 넘어가면 이제 그만 사고 불마켓에 팔 것을 생각하겠다, 고민하겠다. 보세요. 명확한 계획이 있죠. 1달러 미만이면 계속 보유해서 이자 받는다. 1달러 넘어가면 이제 그만 살 거고요. 언제 팔지를 고민해 보겠다. 이런 기준이 철저하게 있으니까 이들을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때 당시 가격을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영상 보는 시점에 올라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것보다 떨어져 있으면 저는 조금 욕심을 내고 꼭 이 코인이 아니더라도 뭐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뭐 0.42달러 정도 했었고요. 2월 1일자로 해서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277위 정도. 이것도 엄청나게 시총 작은 코인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베어마켓 때 엄청 이 락크 데이비스가 사서 이제 큰 재미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인물들, 오래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높은 시총의 포트폴리오는요. 제가 볼 때 가득 꽉꽉 차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평단이 500불 일 거고, 그 외에 뭐 체인링크도 7달러, 뭐 또 뭐 폴카단,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은요. 이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꽉꽉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미 싸게 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시총 큰 코인에 눈길을 잘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작은 코인들 조금만 들고 있어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작은 코인들의 퍼즐을 맞춰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작은 코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벤터 캐피탈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VC들은 덱스나 디파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의외로 높더라. 뭐 DYDX도 있었고 이제 별의별 디파이 뭐 이런 코인들 많이 그 VC들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었잖아요. 웹3를 기대를 하고 탈중화 거래소가 많이 쓸 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픽 들어갑니다. 세 번째 코인은 최근에 약간 달리긴 했지만 바로 체인링크다. 역시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며 7달러쯤 샀으니까 100% 정도 수익이 될 거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14달러 정도 했으니까요. 2배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CCIP나 오라클 기술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세계의 거대 금융기관들을 연결해서 웹3의 세계로 이끈다는 걸 안다면 이 체인링크는 꽤 흥미로운 코인이 될 것이다. 안 사고 못 베길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100배 갈 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관점은 10배는 갈 수 있다고 본다 하면서
약간 눈치를 봅니다. 이거 좀 너무 질렀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화제를 바꾸는데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친구는 10배가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평단가가 7달러입니다. 아까 이 영상 찍는 게 14달러라 그랬잖아요. 14 곱하기 5 하면 70달러 정도는 저는 무난히 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 10배지 우리 입장에서 10배가 아닌 겁니다. 이제 더 높이 산 분들 계시다면요. 그래서 얼마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싸는 게 사는 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교훈을 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조금 질렀나 싶었는지 화제를 바꾸더라고요. 자, 고르세요, 여러분들. 당신의 리스크 감수력에 따라서 높은 시총, 중간 시총, 저시총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골라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컨이 마무리 멘트를 하는데요. 나도 트레이더조 잘 이용하고 있으며 체인링크도 많이 갖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다들 일치하는 것 같아요. 뷰를 보면요. 그래서 체인링크 차트를 보면서 체인링크 지금 뭐 많이 올랐다고 하셨지만 2년간 이렇게 바닥을 축적했던 거에 비해서 2배 올랐다고 하는 건 많이 오른 게 아니다. 더 불리시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CCIP는 독점적으로 이제 체인링크가 갖고 있으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 인터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좀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 부록으로. 작년 12월 말에도요, 라크 데이비스가 유망 코인이라고 하면서 알트코인 5가지를 추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23년 12월 28일이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시면요. 일단 시총 순으로 그냥 제가 배열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체인링크였네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체인링크를 강하게 추천을 하고 있다. 시총 13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위 코인 폴카닷 역시 추천을 했었고요. 그 밑으로 이제 79위 정도 되는 이제 많이 올라온 거죠. 빔이라는 게임 코인 추천을 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룬 바 있는 이제 게임 코인이죠. 그 다음 코인이 일루비움이라는 또 다른 게임 코인입니다. 얼마나 이 뭐랄까요 전문가들 베테랑들이 게임에 열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근데 시총이요 132로 좀 낮고요. 저도 저희 채널에서 또 한두 번 얘기는 했는데 저는 없습니다. 참고로 빔까지만 들고 있다. 1위, 2위, 3위 여기는 이제 제가 좀 떨어질 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4위는 일루비움은 못 샀다. 왜냐면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빔이나 뭐 IMX나 그 이미터블 X 있죠. 그 정도는 좀 모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기는 돈이 없어서 못 샀고요. 마지막으로 또 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체인링크랑 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조는 트레이더 조는 시총이 278위, 그러니까 132, 278위 이런 거를 살 때 매우 조심해야겠죠. 빔조차도 뭐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79위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매매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왔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2명의 크립토 베테랑들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요. 제 머리에 각인됐던 내용 딱 하나, 저 문장입니다. 영원히 사지 말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항상 행동을 하죠. 제가 지난 2017년과 21년 코인으로 졸업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꼽으라면 꽤 수익이 났음에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팔지 못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불장 때 출구 전략을 반드시 미리 세워 놓으셔서 어떤 코인이 얼마를 찍으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